이재명 의원이 지금 네. 아주 8.28 전대를 앞두고 지역 순회 네.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네. 뭐 80% 이상이죠. 이재명이가 될 확률이요? 아니 지금 권리당은 투표해서 지지를 받은 게 네, 그렇죠. 뭐 일방적이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이제 3인으로 압축됐다가 한 사람은 이제 탈락해버리고 박용진이라고 지금 둘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뭐 확실히 며칠 안 나타나고 남았는데 네. 뭐 그냥 이건 뭐 보나 마나 그렇죠. 이재명인데 확대명이라고 봐야죠. 확대명.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데 보는 거죠. 호남에서 네. 투표율이 35%뿐이 안 나왔어요. 네. 전체 평균도 네. 안 나왔고 과거 역대는 다 40% 이상, 네. 뭐 50% 이상 그 투표율을 보였는데 네. 호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은 민심은 처음 봤어요. 아예 투표율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 자체가 저 고향 안동이고 경기도에서 정치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별 관심 없을 거야. 호남 분들이 좀 서운한 점?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 대권 주자가 친문 쪽에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영찬하고 네. 뭐 송갑석인가요? 네. 둘이 뭐 꼴찌 1, 2등이 단일화 한다잖아요. 친문 하나라도 최고위원 늘린다고. 고민정이가 지금 고민정하고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민정 네. 갖고 뭐 들어간들 그렇죠. 그 실력으로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민정은 좀 고민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말도 잘 못하고 뭐 좀 그 함량이 좀 안 되죠. 문재인 기지라고 지금 그나마 친문들이 밀어주어 갖고 지금 그렇죠. 뭐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청래하고 1위를 다투고 있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민심이 아주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무슨 변수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80% 이상의 투표로 당선이 되더라도 정통성 문제가 그렇죠. 나죠. 사실은 호남에가 대다수가 다 그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그렇죠. 게 호남을 통해서 호남, 생긴 거지. 그렇죠. 뭐 DJ부터 다 해서 거기서 생겼다가 이제 노무현하고 사실상 전략적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문재인이 물러받아갖고 그렇죠. 이제 부산 무슨 친문이다 뭐 이런 세력이 생긴 거예요. 영남 그렇죠. 쪽에서 그렇죠. 일부가. 네. 뭐 TK는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호남에서 아주 그냥 외면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상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1년 8개월은 안 남았나요? 네. 호남을 근거로 한 당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호남을 많이 배려는 하겠는데 정세균 전 이제 국회의장은 사실상 뭐 정치 일선에서 후퇴한 것 같고 이낙연 아직은 미련이 있어서 일단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갔지만 그렇죠. 라임 옵티머스도 있으니까 일단 몸을 피했다가 선거 때 되면 돌아와서 다시 일에 설 텐데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세력이 떨어져 나와버릴 그렇죠. 수도 있죠. 과거에 안철수가 그 호남 세력을 박지원하고에서 나와서 국민의당 만들었고 돌풍 일으켜 보는 거 한 아닙니까? 40석 그랬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이제 정치력을 발휘 못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이걸 잘 활용하면 보수 세력을 호남과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장 같은 15% 호남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 찍은 게 15%잘 저는 여력이 있다고 봐요. 아니 과거에 조선시대 때 그렇고 그 60년대 이때만 해도 호남이 보수였어요 원래. 우리나라 부자들은 박정희가 호남에서 표 얻어갖고 윤보선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원래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호남 부자였어요. 꼭 곡창지대 김제 뭐 이런 거 일제시대 때 비행기 헌납하고 한 게 저 호남 쪽에서 했지. 영남은 비행기 헌납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진짜 부자들이 호남 살았는데 그 부자들 보수가 원래 터전이 호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 이 교체 기에 잘하면 보수도 영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이재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예?
전과 사범에 지금도 앞으로 수사할 게 줄줄이 있잖아요. 6개, 네. 7개 있으니까 6개, 전과 7개. 10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기 반지의 제왕도 그 탑에 올라가는데 곱이 하나, 2개 넘었는데 그 열 몇 개를 다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잘못해도 불에 타 죽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호남에서도 이렇게 정통성 시비가 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아주 역풍이랄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네. 지금 그동안 방탄복을 한 3개 정도 입었는데 네. 하나를 지금 더 입으려다가 거기서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너무 껴있다가 그냥 예. 이 더위에 네. 너무 껴있다가 네. 중앙위원이 이게 사실은 중앙위원들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시도지사, 지자체장,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말발이나 있고 뭐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중앙위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헌 개정, 그 80조 꼼수 개정한 것도고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전원투표. 이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뭐 큰 사건이 났죠. 큰 사건이죠. 그래 이재명의 방탄복을 하나를 벗겨버렸고 사당화에 딱 제동 급제동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조 사망에 기소가 되면은 이제 당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일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사망에 있는 거 정치 탄압하고 특별한 애해 그런 경우는 이제 원래는 윤리심판원에서 하던 것을 거기도 못 믿으니까.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많으니까 당 대표가 마음대로 못해요.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고치는 것 하나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저는 이제 전국 대의원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그걸 이제 개딸들 중심으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걸로 바꾸는데 그게 지금 부결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80조 그것도 방탄복도 그 당원들이 이것도 참 이게 마뜩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기소될 건 뻔하고 기소되면 당 대표 내놔야 되니까 저렇게 죽는 소리 하니 그래 그건 좀 약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반대는 많았지만 근데 개딸들이 모인 권리당원이 최고 우선 의사결정 기구로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앙위원회 그 어른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동을 걸은 거죠. 그래서 16표가 부족해서 47.35% 찬성했는데 부결이 됐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친문에 썩어도 준치라고 봅니다. 그래요, 친문이 친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거든요. 썩어도 준치라고 이재명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나라 망하는 길이야. 논두렁 길을 시속 300km로 달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걸은 거랑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양심 세력이 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지난 대선에도 지고도 뭐 악어 눈물처럼 눈물도 흘리고 사과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리수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방통행이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거기다 꼼수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비판이 꼭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사과라든가 눈물은 어디 가버리고 계속 꼼수 무리수를 계속 하다가 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예요. 탐욕을 너무 부리는 거죠. 저는 이재명을 보면은 검수완박법 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어거지로 됐죠. 당 대표 나가죠. 또 당헌 바꾸죠. 안 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중진협의회에 김진표가 대통령한테 건의한 중진협의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5선이나 뭐 이상들 모여서 좀 얘기 좀 해보자. 근데 그것도 반대하잖아요. 이재명은. 왜 이재명 되는데 걸그적거린다 이거죠. 이재명이 당을 막 쥐고 흔드는데 중진협의회 그런 게 있으면은 걸그적거리고 걸그적거린다 이거죠. 그게 제동을 걸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진들이 오랜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협치도 하고 좀 중진의 회의에서 어떤 해결 방안도 내고 그걸 뭐
당에서 수용해가지고 또 이 명분을 찾아서 정치를 하는. 아, 그게 협치죠. 네. 아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찬하면서 두 가지 제안했잖아요. 하나는 그 문재인이 그 사저가 너무 시끄러우니 좀 경호 조금만 좀 강화해달라. 네, 또 하나 중진 협의회 둘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교적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아이디어 제안 주면은 오케이 받아줬으면은 그거 하면은 협치 분위기가 훨씬 나아지잖아요. 거기가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고 중진 협의회가 그냥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 23명이 그것도 다 친 이재명계예요. 그거를 뭐 개혁의 의지를 떨어뜨리니 어쩌고 해서 반대 성명을 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든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다면 모르지만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걸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참 좋은 제안이라고. 그것을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이 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대고 안 된다. 참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이 탐욕이 저는 끝이 없다고 봐요. 옷을 방탄복을 껴입어도 불안하니까 자꾸 껴입고 장애물 제거하고 하는데 그 톨스토이 소설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뭐 이런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농부한테 너 멀리 갔다 와서 제자리 돌아오면은 갔다 온 만큼 땅 너한테 다 준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뛰어갔다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묻혔어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이재명이 전 탐욕을 보면 톨스토이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갖춰야 될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양식, 도덕성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죠. 네. 그리고 이재명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여반장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24일 날 또 개딸들하고 무슨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를 극렬 팬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나는 상식과 원칙을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진보라기보다는 사실상 보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보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네요. 그 보수라는 걸 믿어야 합니까? 거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날탕입니다. 날탕. 그때 이익이 되면은 움직이는 사람이지 저희는 뭐 생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또 보수라고 했다가 뭐 보수 어찌고 뭐 내가 보수라고 하니까 그걸 믿느냐 뭐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보수면은 해방 후에 주한 그 미군이 온 거를 점령군이라고 했잖아요. 보수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하고 그게 보수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를 가장 주장한 사람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인지 그렇죠. 광복회장인지 착복회장인지 모를 정도인데 이재명이 또 찾아가서 내 마음속에 광복형 하면서 또 김원웅이를 이렇게 또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수라면은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부터 재평가하고 우리 산업화 이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부터 재평가해야죠. 근데 참, 뭐, 이재명이가 이제는 뭐, 아나무인으로 뭐, 이렇게 앞으로 8.28 전대에서 대표가 되면은 대여 공세, 대 윤석열 공세를 펼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도 이번에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다 친문이다고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나? 박원순 소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 전해철, 이인영, 뭐 그냥 윤호중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니 끽소리도 못 오고 우상호, 우원식, 송영길, 박홍근 이런 사람들은 요 다 운동권들 아닙니까? 친문이라고 다 이제 또 이재명 발 밑에 가서 무릎 꿇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악당 효과죠. 악당 효과. 이재명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처절하게 보복했거든요. 경기도지사 때도 시장들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예산 자르고 처절하게 보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 며칠 후에 당권 잡으면은
자기 공천권까지 이제 행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나마나 이 입을 함부로 열면 공천 못 받는다. 이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나라를 잘 살게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국회의원이 또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정상배하고 다른 점이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상배는 자기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166명인가는 다 자기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중앙위에서 이렇게 어거지 네. 방탄 당헌 개정안이 부결이 된 걸 보면은 네. 그래도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 양심 세력이 아직은 살아 있구나. 일말의 희망은 있는 거죠. 그런데 26일 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원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를 싹 네. 빼고 이것만 빼고 네. 기소돼도 당직 유지가 가능한 그 안만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부결돼 버려야 진짜 민주당이 그렇죠. 살아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당을 저는 다시 보겠습니다. 예. 꼼수에. 그러니까 저 14조 권리당원 전원 투표하고 80조 그 이재명 방탄법 그거 두 개가 부결이 됐으면 동시에 올렸잖아요. 부결이 됐으면 두 개는 끝난 거예요. 일사부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사부재의 법칙인데 그거 무시하고 하나는 빼고 권리당원은 이건 워낙 반발이 많으니까 빼고 이재명 방탄법 이것만 올려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에 꼼수를 낳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켰다. 그럼 저는 민주당은 다시 볼 것 같은데요. 민주당 살아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의 양심 세력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손을 잡아서 저는 연합 정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아주 좀 큰 틀의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나라가 좀 안정이 돼야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들이 하다못해 종부세, 감세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민주당 선거 때는 뭐 감세해 준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선거 끝나니까 부자 감세라고 싹 입 닦잖아요. 저런 거 이런 진짜 없어져야 되는 악습 중에 악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